가장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요것만 하면 빠르게 서울로가 될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정문정답 고민 전문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받은 질문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직장 문제로 지방에서 처음으로 서울로 상경합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곳에서 제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작가님은 처음 서울로 상경하셨을 때 어떻게 적응하셨나요? 제가 굉장히 정확하고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기 때문에 제 목소리만 들으시고 제 말투만 들으시면 지방에서 왔다는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용기 있으시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식물 애호가님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식물도 분갈이를 하거나 어떤 다른 토양으로 옮겨 심으면 3배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작은 분에 있다가 화분에 있다가 큰 화분으로 옮겨주는데 이거 왜 스트레스 받아? 오히려 쾌적해지니까 더 좋아지지 않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항상 익숙했던 것과 결별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식물이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는 시기도 정해져 있다고도 하고, 식물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하고 나면 특히나 더 며칠간은 신경 써서 봐줘야 한대요. 식물도 이렇게 적응하느라 기존보다 3배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데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질문을 하신 분께 굉장히 용기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경험에 빗대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에 왔을 때 가장 집중하려고 했던 3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네 친구라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나 혼자 여기서 이제 뿌리를 옮겨와서 새롭게 떠돌아다니는 상황이죠. 저는 이 당시에 제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난 그 전까지 어떤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서울에 와보니까 나는 되게 불의 옥잠 같네? 수경식물 같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럴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내가 터전을 옮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것이 직장 때문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직장이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내가 직장 때문에 왔는데 직장이 아니면 굳이 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여기에서 나만 동네 친구가 없어 이런 환경을 그럼에도 왜 내가 있어야 해? 라고 나 자신에게 설득시키려면 여기에서 일을 내가 잘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일을 잘하니까 인정받으니까 라고 하는 어떤 기억들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래 내가 여기서도 어쨌든 필요한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소 6개월 동안을 내 동기들보다 2배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빠르게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뇌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은 생각 안 하고 간단 말이죠. 내가 친구들 만날 때 어떤 행동들 다 생각 안 하고 해요. 근데 일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뇌가 쉴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뇌도 써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가 집으로 가는 길,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할 때 어디를 들러서 어떻게 가지? 버스는 어떻게 타지? 지하철 어떻게 타지? 막 이런 것들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부터 익숙했던 친구들보다 2배로 해야지만 비슷하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조금 더 내가 억울하지만 초기에는 조금 더 스퍼트를 내서, 어차피 퇴근하고 갈 데도 없잖아요? 퇴근하고 할 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한 6개월 정도 하시고 나면 회사나 어떤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 친구 되게 열심히 하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탄탄대로로 올라타십니다. 그때부터는 조금씩 쉬어가도 돼요. 동기들만큼 하는 대로만 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번째 스텝. 처음에 신입사원이었을 때는 일밖에 모르는 바보가 좋았는데요. 점점 더 이제 큰 틀을 볼 수 있게 되고, 점점 더 이 사람이 어떤 새로운 기획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 말고도 다른 어떤 캐릭터로서 일에서 새로운 화제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 외에 다른 관계들을 만드셔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거 뭐냐면, 요거까지를 잘하신 분들이 회사에서들만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 친구들만 자꾸 퇴근 후에 관계들을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생각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건데,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랑만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라면 여기에서 인정을 받으신 다음에는 이해관계가 좀 적은 곳으로 나가보세요. 사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서 내가 서서히 뿌리를 넓게 퍼뜨려 가는 거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뿌리를 일단 박아보는 거였어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뿌리를 옆으로 한번 슬슬 퍼내려 보는 거죠. 나무가 뿌리가 밑으로만 내려가 있으면 뽑기가 쉽잖아요. 근데 치밀하게 옆으로도 가 있으면 그거 좀 뽑기 어려워요. 고구마 줄기처럼 내가 옆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배우러 다녔어요. 배우러 다니면서 거기서 사람들과도 친분도 쌓고, 그리고 열심히 종교생활도 해보고 열심히 뭐 이런저런 어떤 서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동네 친구들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외롭다는 생각이 서서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자꾸 밖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자기의 어떤 행동, 반경, 생각 같은 것들이 바뀝니다. 내가 좁은 방에만 있으면 좁은 방에서만 할 수 있는, 모니터로서만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거 말고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전 처음에 서울 왔을 때 창문이 없는 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햇살을 받으려고 했어요. 집에서는 잠만 잤어요. 낮에 창문 없는 방에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방에 있으면 자기도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넓게 나가보시고 사람들을 최대한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요것만 하면 빠르게 서울로가 될 수 있다. 가장 빠르게 이곳에 뿌리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연애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고민을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영화 브루클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1950년대를 배경으로 아일랜드라는 어떤 촌에서 살던, 시골에서 살던 이 에일리스가 미국 뉴욕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이제 떠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뉴욕 가니까 막 아일랜드 억양 때문에 놀림도 받고, 막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 다 뭔지도 모르겠고, 옷도 너무 나 혼자 이상하게 입었고,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뉴요커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저는 그분께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에서 50년대가 배경이니까 당연히 메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랑 편지를 주고받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고 유일한 끈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 에일리스가 처음으로 이제 그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뭔가 때깔이 다른 사람이 있었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처럼 처음 미국 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렇대요. 자기는 원래부터 아일랜드 나도 너처럼 살았지만 미국 간 지 오래됐고 이번에 고향 들렀다가 다시 미국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선배, 저 미국으로 저도 가는데요. 제 가족이 편지를 보내준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 편지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그 편지 받는 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미국 짬이 찬 거 같은 미국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편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편지가 되게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게 바로 네가 적응하는 과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 편지 받는 거 말고 낙이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언제나 늦게 오죠.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니까 언제 오나 맨날 우편함을 찾아보니까 낙이 그거 말고 없으니까 맨날 찾아보니까 그 편지가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애인도 만들고 이 일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도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 매일매일 우편함을 안 열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분명히 똑같이 오는 메일인데도 편지인데도 기다리지 않으니까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당신의 과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당신은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곳이 당신의 삶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은 분명 자기의 어떤 또 새로운 삶을 찾아 나가신 분일 거예요. 익숙하지만 편안한 환경을 벗어나서 어색하지만 낯선 새로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시는 굉장히 용감한 분들입니다. 이 용감한 분들께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곳이 본인의 삶이 아닌 것 같아서 어색하시겠지만 언젠가는 그곳이 당신의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너무 잘했나요?